이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면접을 잘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준비해간 말은 제대로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꾸준히 연습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본인이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 잘해서 들어가셔서 상반기에 꼭 원하는 곳에 가셨으면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까요? 저는 오늘 실패해도 늦어도 괜찮을 취업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일상담소 이강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8년 이제 곧 취업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그때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인드셋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같은 것들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지난 강의들을 막 뒤져보니까 제가 이제 150번째 강의더라고요.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실패 얘기를 하는 강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의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지원하고 떨어지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나 아니면 좀 막연한 것들에 대해서 좀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취업이 뭘까요? 취업. 제가 평소에 이제 취업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 취업이라는 단어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다가 오늘 한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위키트리 같은 그런 검색 사이트에 되게 단편적으로 이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려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는 의미 말고는 크게 없는 것처럼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물론 높은 연봉을 받고 좀 윤택한 경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대기업도 가고 싶고 좀 이름이 알려진 기업에도 가고 싶고 연봉도 높게 받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돈을 번다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무대를 바꿔서 한다. 또 장기적으로 뭔가 내가 계속 밥벌이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딘가에서 배운다라는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번다라는 행위 자체로만 설명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돈을 버는 행위에만 집중을 하면 사실 그 회사 고르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좀 되게 좌절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도 이 생각 바꾸는데 한 7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사를 나오면서 회사가 이런 데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건데, 그 얘기도 이제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죠. 보시면 5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 전형에서 졸업 시점, 평점, 그리고 직무적합성, 그리고 학교를 주로 본다고 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저게 제일 중요한 정보고, 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게 실망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시점이나 직무적합성이나 대학교 중에 하나라도 좋지 않으면 다른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뽑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졸업 후 3년이 지나면 스펙이 우수해도 통과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경우 평점이 높거나 식계대학 출신이어도 서류 통과 가능성이 낮다. 그죠? 어쨌든 저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저건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 500대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에요. 뭐 그룹사들 아니면 중견의 좀 큰 기업들이라서 저기 속하지 않은 기업들이 몇백만 개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좀 대표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그 지원자들을 좀 걸러야 되니까 기준을 만들다 보니 저런 사태가 생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저건 저렇다 쳐요. 저기에 뭐 내가 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들이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구직자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저게 이제 되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뜨는 스펙, 지는 스펙이라고 이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뜨는 스펙 1등이 뭐냐? 1등이 자격증, 토익, 채용형 인턴십, 토스, 오픽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에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그죠? 근데 지는 스펙에 저 위에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학점 관리, 봉사활동, 복수, 부전공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거를 이렇게 스크랩에다 글을 쓰면서 니네 700명은 다 떨어질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인사 담당자랑 생각이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붙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생각의 차이도 실제 시장에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좀 앞에 부분에 약간 마무리를 좀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진로라는 버스를 여러분들이 타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진로라는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가요. 어디론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취업의 과정인 것 같아요. 목적지 없이 막 가다가 어느 정류장에 딱 갔어요. 그러니까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정류장에 딱 내렸어요. 그게 뭐냐?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버스가 지나가겠죠. 난 그 정류장에서 그 마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요. 그러다가 떠날 때가 되면 그 정류장을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정류장 찾아가서 다시 오는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30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과정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하나씩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해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일단 전반부에 있는 진로나 여러분들 뭐 실패, 늦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뒷부분에는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글쓰기, 취업에 필요한 글쓰기, 자기소개서,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말하기, 면접,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원포인트 레슨처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취업은 크게 저 두 가지만 잘하면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는 개인의 몫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컨설턴트가 얘기해 주는 것들에 좀 좌우가 될 텐데 저는 일단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은 글쓰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글을 쓴다. 그리고 면접은 말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공통점 세 가지를 보고 각각의 방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표현의 도구이자 평가의 도구예요. 표현의 도구라고 하면 일단 그 자기소개서와 말을 할 때 그러는 거죠. 뭐 나 잘났어요라고 이제 그 두 가지에 나의 잘남을 담는 거죠. 여기도 뭐 이렇게 이력서 되게 특이하게 나와 있지만 단정한 뭐 이력서 어쨌든 칸 채우기 위주지만 이력서 그리고 읽히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기술서를 쓰고 그죠? 또 말하기 할 때는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제대로 하고 하면서 내가 니네 회사에 맞다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표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평가의 도구는 그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도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여기는 신세계라고 나와 있지만 아까 떨어졌던 것과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합격했어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내가 적당히 나를 표현했고 또 회사에서 맞는 여건을 내가 갖췄다면 평가에 있어서 합격을 받을 수 있겠죠. 또 면접도 면접관들이 원하는 답변을 잘 하고 또 그게 모두 어필이 된다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글쓰기나 말하기나 모두 여러분들 표현과 평가에 되게 중요한 도구들인 것 같다. 두 번째는 둘 다 공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입니다. 좋은 컨텐츠라고 하면 이제 뭐 소재들이겠죠. 아까 뭐 스펙에 있었던 그 나머지 6가지 그런 것들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이제 주로 SNS 얘기를 드는데요. 이게 이제 제 조카의 인스타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찮게 조카 인스타에 들어갔는데 저렇게 되게 잡지에나 나올 법한 사진을 올려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고 밑에를 봤더니 좋아요가 한 200~300개씩 달린 거예요. 일반인 상대로 사실 200~300개가 달리는 건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덴마크에 있기는 한데 덴마크에 자기가 아침에 먹는 음식을 자꾸 올리는 거죠. 근데 사진이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이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까지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사진을 막 이렇게 빛이랑 막 이렇게 맞춰서 찍은 다음 몇 장을 찍었겠죠. 그 다음에 밑에 해시태그 얼핏 봐도 한 30개 되거든요. 저거를 일일이 막 이렇게 달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를 많이 찾는 거야 이러면서 막 달았겠죠. 그래가지고 좋아요가 300개 달렸으면 잘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소서로 가면 심지어 이 SNS도 이렇게 한 장 올리는데 이만큼 공을 들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몇천만 원의 연봉이 달려있는 자기소개서도 저렇게 준비하느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에베레스트라도 다녀온 소재를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저거를 경험 정리를 제대로 해보거나 하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물이 되는 글쓰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좋은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누군가 고생하는 것만큼의 자기소개서에 공을 들이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는 그 글쓰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완성되게 딱 내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500자씩 글쓰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잘 없죠, 그죠? 뭐 인스타라도 뭐 아니면 다른 SNS라도 몇백 자라도 쓰시는 분 아마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양쪽 관련해서 글쓰기와 말하기 관련해서 제가 뭐 글을 엄청 잘 써서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공모전에 되게 이렇게 막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년에 한 30개 정도를 계속 제안서 만들고 내고 이걸 반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프리젠테이션 같은 거 만드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1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발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과목들을 찾아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뭐 200번, 300번 떨어졌던 그 자소서들도 있지만 지금도 하루에 평균 한 500자 이상씩 계속 뭔가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거 이렇게 보고 평가도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심지어 저는 지원을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쓰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 달 남았지만 잘하고 싶다. 그러면 써보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한 문장씩 혹은 한 문단씩 혹은 뭐 몇백 자씩 꾸준히 쓰면 언젠가는 늘게 되거든요. 이게 뭐 빈말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이제 어느 그 뭐 질의응답 하는 데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글쓰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었을 때 작가님이 많이 읽고 많이 쓰면 된다. 그게 답이었어요. 맞는 얘기죠.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컨텐츠가 계속 나한테 쌓이고 또 많이 써야 그거를 이제 표현하니까 써가면서 이제 이게 느는 거죠. 처음에는 100자 쓰다가 그다음 500자 쓰다가 1000자 쓰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필요하다. 말하기는 말하기 관련해서 제가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좀 밀폐된 공간에 뭐 다 그렇겠지만 낯선 사람과 둘이 앉아 있는 거를 10분도 못 견뎌요. 개인적으로 되게 그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이런 자리 서기까지 한 3년이 걸렸는데 계속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머리를 막 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앞에 나서 진짜 이렇게 막 덜덜덜 떨었어요. 그러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지금은 뭐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훨씬 더 나아지고 또 그때 이제 제가 원래 가진 내성적인 성격이 실제 그렇냐라는 게 안 믿겨질 정도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제 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면접도 똑같아요. 면접 앞에 가서 그 보통 이렇게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면접을 잘 본다고 하는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준비해간 말은 제대로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루 오늘 딱 연습해서 내일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몇 주 전부터 보통 나올 얘기들을 쌓고 이렇게 쌓아서 마지막에 빵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야 좋은 나무를 가질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글쓰기랑 말하기 연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상세로 들어갈게요. 글쓰기랑 말하기 각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글쓰기입니다. 자기소개서 강의 앞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란 이런 거예요라고 여러분들 컨셉 잡으라고 던지는 질문이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질문을 원래 던져야 되는데 네, 여건상 자소서는 일단 뭐뭐뭐다. 뭘까요? 네. 저는 요 답이 Q&A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막 얘기가 저런 거 나와 소설이에요. 막 그러고 거짓말이에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Q&A인 것 같아요. 자소서의 본질은 Q&A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하면 답이 절로 나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역시 그 회사가 나한테 묻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 답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 과정에 이제 당연히 질문과 대답이죠. 뭐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점 뭐 이런 식으로 막 묻고 나는 그거를 글로 막 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Q&A인데 그 Q&A가 얼마나 어렵냐면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첨삭을 의뢰하기 위해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친구가 2달간 카페에서 음료 제조와 매장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리고 9월 중반에 카페 고객은 취업 준비생이 많았고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커피 조각 케이크 세트를 제안해서 매출을 40%나 더 올렸대요. 지난달 대비. 뭐 저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한 사례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제 보통 이렇게 물으면 뭐 장점이요. 뭐 아니면 성과, 성공 경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으면 사실 저 친구가 저한테 들고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성장 과정의 사례예요. 그죠? 저걸 성장 과정의 사례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뭐라고 하고 수정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앞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니까 얘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성장 과정을 나한테 왜 질문했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성장 과정 이래가지고 있었던 사례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쓴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태가 생기죠. 저러면
안 읽어요. 그죠? 인사 담당자가 읽지 않겠죠. 다른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질문과 답변인데 질문은 내가 이렇게 던졌는데 질문과 관련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안 읽죠. 그 뒤에 거도 안 읽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질문과 답변이라는 기본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필요한 요령들을 몇 가지 일러드리려고 해요. 크게는 일단 디테일, 구성, 비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자기소개서를 웬만큼 쓸 수 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디테일은 뭔가? 아까 이제 사례도 나왔지만 보통 사례를 되게 두루뭉술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드는 예는 그런 건데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한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프리카에 일주일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서 집을 짓는 봉사활동을 일주일간 했어요. 과정에서 팀워크도 느끼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안에서 에피소드를 충분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갔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아프리카도 처음 가고 비행기도 처음 타고 한다면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 가는 순간부터 귀국에서 내려오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새롭겠죠. 비행기는 어떻게 타야 되지? 아프리카 내렸더니 막 황량하고 그리고 그 마을에 갔더니 그 원래 생활하던 모습도 되게 낯설고 그들이 먹는 밥도 낯설고 건물도 낯설고 말도 낯설고 또 가서 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봉사활동 과정도 되게 낯설고 이런 것들이 막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그 사례를 얘기하면 그냥 일주일 다녀왔어요로 끝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디테일, 그러니까 장점이나 아니면 성장 과정이나 뭔가 소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소재 설명을 그 어느 질문에 육하 원칙에 맞게 하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물론 그만큼 아니더라도 그에 준할 만큼 디테일하게 그 순간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비율입니다. 비율은 자소서 보통 천자씩 이렇게 예를 들어 쓰잖아요. 그러면 기승전결이 있겠죠. 저는 보통 제목을 쓰지 말라는 입장인데 제목 쓰지 말고 본문 처음에 이제 주제되는 문장을 하나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달아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좀 구성 얘기할 때 보완해 드리고요. 비율은 천자 안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을 이렇게 몇백 자씩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서 딱 봤을 때 문단별로 띄어쓰기나 그 설명의 양이 되게 좀 이쁘게 보이게, 그러니까 비율이 뭔가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게. 예를 들어 천자에 장점 2개를 쓴다. 그러면 장점 2개를 의미하는 긴 문장 2개를 쓰고 나머지 상황 설명을 지금 2개니까 500자씩 쪼갠 거 안에 상황 설명을 나누어서 쓰는 거죠. 근데 상황 설명도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2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일어난 배경이 한 200자다. 그다음 내가 한 일이 한 300자다.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거죠. 그러면 한 50자, 200자, 300자, 50자, 200자, 300자 내외로 글이 이렇게 쓰여질 거고 각각 문단이 띄어져 있으니까 그걸 출력했을 때 보면 이렇게 문단이 좀 예쁘게 잘 구성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미리 맞춰놓고 쓰고 또 그 각각에 맞는 글자 수 300자를 쓴다. 그러니까 500자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50자, 300자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상황. 그러면 상황을 100자 쓰고 좀 늘려서 200자 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글의 비율을 맞춰가는 거. 세 번째는 구성입니다. 구성. 그 비율을 나눠서 쓰는 과정에 이제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키스라고 축약을 해봤어요. 키스는
키앤서, 그러니까 핵심되는 답변, 키앤서,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상황 설명, 그다음에 셀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내 이야기, 요거를 그 글자 수 안에 이렇게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제목을 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장점이라 하면 뭐 나는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저의 장점은 리더십입니다. 이게 키앤서예요. 얘가 한 문장이니까 한 50자 내외 정도 되고요. 제목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줄에 오고 한 줄 띄우고 리더십 관련한 설명을 하겠죠. 예전에 뭐 동아리에서 한 몇 명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회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했다. 상황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이게 시츄에이션이고, 셀프 스토리텔링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안에서 한 거, 회장으로서 뭐 그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이끌고 그다음에 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로 한 일들을 또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용이 다 이렇게 차게 되죠. 이게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성장 과정으로 가면 뭐 그 성장 과정을 묶는 키워드, 그다음에 성장 과정을 얻게 된 배경, 각각 사례에 따른 어떤 설명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지고요. 또 뭐 성공 경험이다. 그러면 성공 경험의 그 배경, 내가 한 역할,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자기소개서 쓰는 구성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그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쓸 때 요 디테일이랑 비율이랑 구성을 고민해 가면서 쓰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쓰면 이렇게 합격한 자기소개서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 강의 보면 합격한 자기소개서 막 이렇게 띄워가지고 막 읽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쓰는지 알지 못하면 잘 쓴 자기소개서가 눈에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 정도 되면 그러겠죠. 어떤 책을 이렇게 읽고 이 책 잘 썼다 정도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막 갓 책 읽기를 시작한 사람이 그런 책을 보면 뭔가 느낄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내가 익숙해지면, 그래서 내 거를 잘 쓸 수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진짜 잘 썼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친구는 설비기술 엔지니어로서 업무 역량은 필수이다. 첫 번째 뭐, 그다음 두 번째 뭐 이렇게 나뉘었죠.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장점 두 가지를 이렇게 딱딱 나누고 제일 위에 키앤서를 달고 뭐 저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합격한 자기소개서 보지 말고 일단은 내가 내 글을 잘 쓰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소설을 보고 이거는 이래서 잘 썼구나,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인데요. 이거 사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강의에 사실 말하기는 크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얘기 해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그냥 몇 가지 포인트 될 만한 얘기만 가져왔어요. 일단은 면접이라고 하면 크게 종류가 있죠. 인성, 실무, 뭐 PT, 또 뭐가 있죠? 토론, 그다음에 그 상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래의 면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면접들이 어딘가는 그냥 그 면접관의 개인의 역량에 좀 의존해서 질문을 비정형적으로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좀 구조화된 면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냥 단적으로 보면 압박 면접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보통 구조화 면접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구성한 내용으로 그 질문을 던지고 A, B, C, D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던지고 거기에 맞는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예전에 실제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CJ 면접을 갔다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원페이지로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막 보더니 잘했네요. 그러고 그거 싹 무시하고 면접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진행을 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걸 보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질문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는데, 되게 구조화된 면접이 잘 된 데는 그걸 이렇게 배제해 버리고 그냥 질문 있는 대로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면접관 교육이 잘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되게 삭막한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화에 나오는 질문들이 어떤 게 있나 좀 보면, 경험을 묻는 거, 상황을 묻는 거, 그리고 본인의 특성을 묻거나 탐침하는 질문을 해요. 탐침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경험은,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본인의 경험을 되묻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그다음에 상황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 어떻게 하실 거예요?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특성은, 그래서 본인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뭐 이런 약간 본인의 생각을 묻는 거. 탐침은 추가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압박식으로. 아까처럼 A, B, C, D 질문이 쭉 있고, 뭐 내가 답변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질문하시오, 이런 그 가이드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묻고 해서 그 내가 대답한 거에 진위 여부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당황하는지 태도가 어떤지를 계속 보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면접이 사실 어떻더라도 자기소개서처럼 기본만 잘 준비해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소개를 확실히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타임라인을 딱 세워서 한 1분짜리다 그러면 40초 정도는 이런 얘기해야지, 20초 정도는 이런 얘기해야지, 20초 안에 장점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야지. 시간이 길어지면 20초가 한 예를 들어 한 40초로 늘었다 그러면 키워드 얘기하고 사례를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자기소개서 질문은, 자기소개는 그렇게 템플릿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답변은 아까 이제 글쓰기처럼 기본적으로 Q&A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잘하면 되는데, 일단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뭔지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템플릿은 그 질문이 요구하는 첫 번째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 장점이 뭐야? 예, 제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키앤서를 답하고 근거를 하나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틀을 모든 질문에 넣는 거예요. 장점을 묻든 뭐 아니면 그냥 일상을 묻든 뭐 이럴 수 있죠.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라고 하면 아침에 뭐 국밥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니 회사 근처에 미리 와서 좀 긴장도 풀 겸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어려웠던 뭐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왜 어려웠고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답변을 어떻게든 짧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웬간한 질문에는 좀 구조적으로 계속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라도. 거기에 맞는 사례를 넣는 건 좀 두 번째인 거죠. 그거는 앞서서 내가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한 거는 취업이 좀 어렵고 늦어지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빨리 내가 원하는데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경험도 잘 정리하고 또 경험에 맞는 에피소드들도 잘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본인이니까
또 그 과정에 기회 비용들이 많이 생기고 또 들어가게 되더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 애초에 들어갈 때 잘해서 들어가셔서 상반기에 꼭 원하는 곳에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